안녕하세요, 백부스입니다. 자, 오늘은 GTX 노선이 들어가는, 그 다음에 실투금 2억 원대에서 앞으로 신축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재개발 조합원 물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오늘 그 경기도 뿐만 아니라 지금 인천, 서울, 지금 가격이 장난이 아니죠. 자, 경기도에서 좀 북쪽에, 상당히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여기 그 의정부라고 있습니다. 의정부 같은 경우에도 자, 의정부역 센트럴자이 위브 아파트, 자, 이 지역에서는 이제 대장 아파트가 될 것이다. 예전에도 리뷰를 해드렸던 적이 있는데, 자, 이쪽에 지금 아파트 호가가 84제곱미터 기준으로 뭐 12억 원에도 나오고요, 뭐 13억 원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5구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8억대, 9억대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실정이고요. 뭐 여기만에 지금 뭐 이렇게 가격이 올라서 나오는 건 아니죠. 자, 여기는 동탄입니다. 동탄 같은 경우에 지금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뭐 84제곱미터 같은 경우에 뭐 14억 5천만 원 정도, 예, 14억 5천, 뭐 13억 5천, 거의 15억 원에 육박하는 가격대에 지금 나오고 있는 실정이고요. 자, 여기는 이제 화성이고요. 화성 그린시티고, 이쪽이 이제 안산인데요. 자, 안산의 그 신축 아파트, 그랑시티 자이 아파트. 지금 84제곱미터 기준으로 보게 되면, 지금 뭐 90억 원대 호가가 나오고 있고, 자, 그보다 이제 좀 큰 평수대, 그래서 이제 140제곱미터 기준으로 보게 되면, 13억 5천에서 14억 원 정도의 지금 매매 호가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쪽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신축 아파트기는 한데, 교통편이 상당히 아직까지는 불편하죠. 자, 여기는 이제 고양시에 그 킨텍스 있잖아요. 그래서 킨텍스 원시티, 자, 이 아파트, 그 다음에 주변에 뭐 아파트 단지들을 보게 되면 지금 84제곱미터 기준으로 약 15억 원에서 17억 원 사이에 지금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 이제 고양시 킨텍스에서 좀 더 올라가게 되면 이제 파주죠. 예, 파주 같은 경우에도 지금 힐스테이트 운정 아파트, 자,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이제 10억 정도의 매매 호가가 84제곱미터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요즘에 시장 흐름을 살펴보게 되면 너나 할 것 없이 서울, 경기, 인천 할 것 없이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실수요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집을 사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심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과연 내가 어느 지역을 바라보고 있는데 요 지역이 지금 그래도 살만한 가격대인지 또는 미래 가치가 있는 것인지 자,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최근에 뉴스를 보게 되면 중저가, 재건축, 관심 집중, 그래서 그만큼 많이 올랐다는 얘기죠. 제가 2018년도 하반기, 2019년도, 20년도에 특히나 강조를 많이 시켜드렸는데, 자, 이제 경기도나 이 인천권도 이제 바라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특히 인천권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관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인천도 굉장히 가격이 많이 올랐죠. 자, 지금 뭐 경기도 외곽도 굉장히 많이 올라간 지금 상황이고, 좀 전에 이제 가격 호가들을 좀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자, 지금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또 올랐다. 그러니까 지금 뭐 경기도가 올라가고 인천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 서울이라는 지역도 그냥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자, 그래서 이제 서울의 아파트도 올라갔는데 일단 중저가 중심에, 그리고 이제 재건축, 그러니까 정비 사업이 이슈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가격 상승폭이 컸다. 그러니까 지난 한 1년까지는 아니더라도 제가 이제 그 주간 매매 가격 동향을 통해서 이제 흐름을 여러분들과 매번 살펴보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한 9개월에서 10개월 동안은 중저가 아파트, 그러니까 굉장히 저렴했던 아파트들을 중심으로 해서 가격 상승폭이 굉장히 컸고요. 또 이제 그 정비 사업에는 재개발, 재건축이 있는데 이 재건축, 구축 아파트, 오래된 아파트들이 가격 상승폭이 굉장히 컸습니다. 자, 그에 반해서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가격 상승폭이 작년 한 9월을 기점으로 해서 크게 변동성이 없다가 요즘 한 두세 달 사이에 좀 가격이 좀 오르기는 했어요. 근데 이 구축이라든가 워낙에 저렴했던 아파트, 그러니까 뭐 특별한 호재가 없는 아파트들도 이제 그 가격이 좀 저렴했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쏠렸고, 또 실수요자들도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저렴한 주택 쪽으로 이제 매기가 돌면서 이제 가격이 상승을 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분명한 건 뭐 정책적인 영향도 있을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최근에 구축 아파트가 상당히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에 자, 이제 신축으로 변할 수 있는 재개발이라든가 또는 이제 신축 아파트 쪽으로 좀 갈아타려고 할 수 있는 수요가 지금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예전에 구축 아파트가 오르지 않았을 때에는 이 집을 처분하고 자, 신축 아파트가 되거나 또는 신축 아파트로 갈아타기가 굉장히 엄두가 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고 호가도 많이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재개발 쪽으로 좀 사람들이 좀 이 수요 측이 좀 몰리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어지는데요.
요즘 트렌드상 뭐 학군도 따질 것이고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교통편이죠. 서울 접근성. 자, 그리고 이제 신축 아파트를 선호하는 트렌드는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것 같은데요. 하여튼 지금 구축 아파트가 많이 올라가면서 또 시장 환경이 많이 변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지금 가격이 정말 이 수도권에서는 가격이 많이 올라왔는데 일단 2억 원대에서 이 교통 호재가 있고 서울 접근성이 좋아지는 지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몇몇 뉴스를 좀 살펴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하여튼 뭐 중저가 아파트, 재건축, 구축 아파트 상당히 가격이 많이 올라왔고, 자, 집값 고점 경고를 계속 날리고 있죠. 지금 많이 상승했다. 이거 진짜 거품이다 라고 할 정도로 이제 경고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거 무너지게 되면 굉장히 위험하다. 맞습니다. 위험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인 이 채무라든가 또는 이 자금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재무사기라고 하는데, 자, 본인들의 이제 인풋, 아웃풋, 이제 들어오고 나가는 돈 잘 따지셔가지고, 자, 이 내 집 마련하실 때 진짜 크게 부담이 없는 선에서 여러분들께서 좀 매입하는 시점은 맞는 것 같아요. 하여튼 집값 고점 경고에도 서울의 아파트 값은 1년 8개월 내에 최대폭으로 지금 상승하고 있는 현재 시점.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일주일 사이에 0.2% 오르면서 2019년도 12월 셋째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고요. 자, 홍남기 이 부총리가 부동산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집값 고점을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집값 상승은 오히려 더 가파르게 오른 것이다. 한동안 잠잠했던 전셋값도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상승세에 힘이 붙으면서 작년 8월 수준의 상승폭을 회복했다. 작년 8월 시점에 우리가 8월 초부터 뭐가 시작됐죠? 임대차 3법이 이제 통과가 됐죠. 자, 아파트 가격이 전셋값도 불안하고 지금 매매가도 굉장히 치솟고 있는 서울시장인데 뭐 경기도 인천도 올라가고 있죠. 자, 다음 주에도 벌써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다음 주에도 설마 최고치? 자, 그런데 지금 무슨 시기냐면 지금 휴가철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보통 지금쯤은 비수기입니다, 원래는. 자, 그런데 지금 이례적으로 가격이 폭등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수도권 이 아파트 값 지금 최고치를 찍었는데 다음 주에도 설마 최고치를 찍을까? 지금 이런 예측성 뉴스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수도권 아파트 주간 상승률이 0.37% 이제 기록을 했고, 뉴스에 보게 되면 인천이든 경기도든 제가 항상 여러분들과 이야기했던 지역들 좀 언급되고 있는데요. 뭐 교통 호재가 있는 역세권 위주의 이제 뭐 안양시, 동안구, 군포시, 그다음에 이제 안성시 1억 원 미만의 단지 위주로 또 상승을 했고, 이제 오산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제 의왕시도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 중저가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뭐 여기 있는 신축 아파트도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하는 것 같아요. 인덕원 주변에 있는 모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 뭐 가격이 장난이 아니죠. 자, 이렇게 전국 특히 이제 수도권 시장이 불안한 가운데, 자, 이제 대선 후보들이 이제 공약을 앞으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올 상반기에도 몇몇 번 언급을 해드렸는데, 이 공약을 잘 봐야 됩니다.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또 이제 지금 뭔가 인기를 끌기 위한 남발성 공약인지 이런 것들을 좀 잘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오늘 뉴스가 이런 게 나왔어요. 이낙연 후보자가 서울공항 이전에서 7만 가구 공급을 하겠다라는 공약을 했는데, 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실현 가능성이 굉장히 의문스럽다. 제가 봐도 굉장히 의문스럽고요. 자, 이와 관련해서는 역대 정부에서도 자, 공약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서울공항 이전 문제는 과거 정권 때에도 몇 차례 거론됐지만 매번 무산이 됐다. 김대중 정부 당시에 국방부의 반대로 추진하지 못했고요. 자, 노무현 정부 당시에도 당정간, 그러니까 엇박자로 무산이 됐고, 이명박 정부 때에는 제2 롯데월드 건설을 위해서 공항 이전 얘기까지 나왔으나 공항 대체 부지 논란으로 불거지면서 이야기가 쏙 들어갔다. 그래서 이제 전문가 김덕래 주택산업연구원 지금 얘기하는 게 서울시 인접한 지역에 주택 공급 획기적으로 늘어나니까 당연히 공급 효과는 있을 것이다. 있겠죠. 하지만 과연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겠느냐라는 의문을 표시를 했고요. 이거 굉장히 공항을 이전시키고, 자, 그 다음에 그 역할을 어디에다가 또
부여를 할 것인지, 서울공항의 기능을 김포공항으로 이전하면, 자, 김포공항 인근 주민들이 그것을 감내하겠느냐? 자, 서울공항에다가 그 역할을 김포공항으로 옮겨버리고 거기다 이제 7만호를 짓겠다라는 얘기인데, 자, 김포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이라든가 그 일대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과연 이걸 찬성을 할까? 자, 8.4 대책에서 정부에 기획한 과천정부 청사 부지, 태릉 골프장 부지 등 개발도 결국 잘 안 되고 있는데, 더 많은 이해관계가 걸린 서울공항 이전은 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를 했다. 지금 공급을 엄청나게 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추가적으로 또 공약에서 공급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또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이게 지금 그 2년 실거주 의무 백지화 할 때부터 이게 지금 굉장히 발등에 불이 떨어졌구나. 그래서 이제 본인들이 추진하려고 하는 법안도 지금 폐지 수준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자,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은영 건설정책연구원 자, 1기 신도시 모든 아파트 지금 수준의 2배 수준인 30층으로 짓는다 그러면 서울공항 이전을 통해서 공급되는 7만 가구 그리 큰 공급 규모는 아니다 라면서 서울과 같은 메가시티에 도심 인접 공항이 갖는 가치를 무시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공항 이전의 가치가 기대보다 크지 않을 수도 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서울공항 같은 경우에는 또 우리 그 안보하고도 좀 관련이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해관계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좀 쉽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약이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우리가 좀 따져봐야 될 건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하여튼 집값 올라가고 전세가 불안하니까 뭐 공급 얘기는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자,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전세 난민, 전세값도 많이 올라갔죠. 자, 이곳으로 몰린다. 요즘 빌라 굉장히 껑충 뛰었다. 빌라 찾는 사람들도 많다. 심지어 지금 빌라 전세값도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나라 꼴이 아니죠. 이거 완전 엉망진창 진흙탕이 돼버렸습니다. 자, 하여튼 빌라 매매가도 올라가고 전세값도 올라가는 이 시장, 정말 비정상적으로 보여지고요. 자, 어떻게 알고 왔는지 다 쓸어갔어요. 자, 꼬마 빌딩이 아니라 꼬마 아파트, 씨가 말랐다. 그러니까 지금 돈이 조금 있고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집을 사고 싶은 사람들이 지금도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규제 정책이 굉장히 많죠. 규제는 뭔가 집값을 좀 때려잡겠다라고 안정화시키겠다라고 해서 많이 나온 건데, 오히려 역효과가 일어나면서 가격이 많이 폭등한 지금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인데, 자, 하반기 정부 규제 허점 파고 등 수요가 지속되고 있다. 자, 취득세 부담 적고 초기 자본금이 덜 들어가서 지금 취득세가 중과죠.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안성시에 있는 이 한 아파트 단지 전경인데, 지금 정부 규제 허점을 파고들고 부동산 큰손들의 움직임이 눈길이 쏠린다. 지금 공시지가 그 1억 미만의 아파트 단지 지금 뭐 몇 채씩 막 사들이는 사람들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지방에 가면. 자, 수도권은 물론 지방까지 이제 공시지가 1억 원 미만의 꼬마 아파트가 대상이다. 취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고, 다주택자 전세값, 자, 집값 차이가 얼마 안 돼. 소액으로, 여러분들도 굉장히 소액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소액으로 투자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자, 소액으로 이제 갭 투자가 이제 몰리면서 전국이 들썩이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와 관련해서는 계속 제가 뭐 지역적으로 어느 지역에 지금 1억 원 미만의 이 공시지가 아파트 지금 현재 거래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투자 수요가 많이 몰리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기도 했는데요. 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안성시였죠, 안성시. 자, 안성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인데 약 한 달간 매매가 56건을 기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 다른 아파트, 인근의 주은 풍림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자, 52건의 매매 건수를 기록을 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소액으로 투자해서 자, 1억 5천만 원이었던 신고가 아파트가 1억 6,500으로, 그 다음에 1억 7천만 원이었던 신고가 아파트가 1,000만 원이 뛴 1억 8천만 원으로 이렇게 손바뀜이 되면서 차근차근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차근차근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그 해당 지역에 거주하시는 또는 그쪽 일대에 자,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이제 피해를 보겠죠. 자, 그리고 이제 강원도 원주시의 단계동의 세경 3차 아파트 투자자들이 쓸어갔다. 자, 이게 이제 한 달간 65건이나 거래가 됐고요. 5구제곱미터가 각각 9,800만원, 1억 400만원에 팔렸는데 올해 1억 원 이상의 팔린 매매건은 처음이다. 자, 여기 아파트 원주시에 그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아파트, 그 다음에 좀 용적률이 낮은 아파트, 그 아파트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자, 인근 공인중개사 이야기가 어디서 소문을 듣고 왔는지 물건을 보지도 않고 계약하는 경우가 있었다. 최근 2주 사이에 매물이 다 빠져서 문의는 많아도 보여줄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해당 지역이 그 총 매매가도 저렴한데 전세가율이 80% 90% 되니까 1,000만원 2,000만원 이제 갭 투자를 하는 거죠. 벌써 지금 들어간 사람들은 뭐 1,000만원 2,000만원 올라가가지고 지금 뭐 투자 상태를 본다 그러면 물론 매매는 하진 않았겠지만 뭐 실패하지 않았다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이제 주택이라는 거는 또 분위기에 휩쓸려서 이 취득을 하다 보면은 나오는 시점에 대해서도 지금 염두를 해둬야 되는데, 자, 이 사람들은 뭐 오래 가져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단기적인 차익을 목적으로 움직이는 시장이기 때문에, 자, 실수요자도 정말 주택을 취득하기가 곤란한 거고요. 또 뒤늦게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시장을 알고 있다라는 정보를 듣고 뒤늦게 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막차 탄다라는 사람들이죠. 자, 그 사람들도 또 피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뭐 빌라도, 예, 아파트도, 그 다음에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으로, 자, 이렇게 갭 투자들이 또 성행을 하고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 꽝 대신 탁, 옛날에 보지도 않았던 이 오피스텔, 지금 때 아닌 불장이다. 그래서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냥 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뭐 불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피스텔은 취득하는 거 정말 신중하셔야 됩니다. 신중하셔야 되고요. 처분하려고 하면은 정말 애먹는 게 오피스텔이에요. 애물단지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오피스텔 소유하고 계신 분들도 오피스텔이 안 팔려가지고 좀 고심하셨던 분들이 있을 텐데, 자, 이번 기회에 털고 나가시는 분들도 꽤나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피스텔 취득하실 때는 좀 신중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이제 이렇게 지금 분위기가 어수선하고요.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 계속 올해 상반기에도 많이 올라간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이제 하반기에도 많이 올라갈 거다, 올해는. 자, 그리고 이제 지금 GTX A노선, B노선, C노선, 집값 급등열차라고도 불렸는데, 지금 뭐 경기도 저 북쪽이든, 이 남쪽이든, 예, 동쪽이든 서쪽이든 가격 다 올라갔고, 중심도 많이 올라갔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경기도 뭐 서울과 인접하고 있는 서울 외곽이라든가, 서울과 인접하고 있는 경기도 지역 같은 경우에도 가격 많이 올라갔죠. 아까 보면은 진짜 84제곱미터가 옛날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지역에서 뭐 15억, 17억도 나오고 뭐 10억, 12억, 13억도 나옵니다. 자, 오늘은 GTX B노선에서 한 2억 원대에 그 앞으로 신축 아파트가 되어서 입주할 수 있는, 내 집 마련하신다 그러면 입주할 수 있는, 자, 그런 지역을 하나 소개시켜 드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예전에 다 봤던 지역이에요. 근데 전체적으로 이제 수도권 섹터를 검색을 하다 보니까 그래도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 같고, 이왕이면 이 지역이 이 서울 접근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시점에서 본다 그러면 가격 경쟁력과 미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최근 한 1, 2년 사이에 이 GTX가 들어가는 역세권 아파트,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자, GTX B노선이 들어가는 노선, 그 정차하는 역 중에서는, 제 기준에서 일단 이 환승역이 많은 부평역이라든가 또는 종합운동장역, 그리고 신도림역, 자, 여의도, 그 다음에 용산, 서울, 자, 그 다음에 이제 청량리역, 그 다음에 이제 별내역이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물론 이 서울권 안에 들어가는 지역 지금도 뭐 가격 만만치 않고요. 뭐 별내 같은 데도 지금 제가 예전부터 굉장히 좋아질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가격 많이 올라갔죠. 자, 별내도 좋아지고, 자, 그다음에 이 경기도의 부천 종합운동장역, 자, 주변에 현재 아파트 단지는 크지는 않지만 거기에서 LH에서 지금 땅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이라든지 이제 공공택지 개발이 되게 되면서 이제 주거단지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들어갈 텐데 앞으로 또 주목해야 되는 지역으로 또 변화가 될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뭐 송도도, 예, 좋긴 하지만 일단 지금 송도 가격이 비싸죠. 자, 오늘 살펴볼 지역은, 자, 부평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부평역 아래쪽에 이제 인천광역시청역, 그러니까 시청역 주변으로도 재개발 재건축이 있는데, 자, 아파트 지금 가격도 많이 올라갔고 구축도요. 자, 이제 사업이 진행되는 재개발도 피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수도권의 흐름을 뭐 구축이든 신축이든 또 개발 호재든 자 이런 영향에 의해서 지금 가격 호가가 뛰고 있고 실거래가도 지금 갱신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게 되면 그래도 저 지금 북쪽이라든가 또는 저 남쪽의 가격과는 굉장히 지금 이 격차가 좀 많이 벌어졌고요. 자 그런데 지금 오늘 살펴보는 이 부평 일대도 지금 뭐 예전보다 가격이 많이 올라간 재개발 사업장도 있고 뭐 구축 아파트 신축 아파트 가격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아직 사업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재개발 사업장 같은 경우에 지금 사실 가보게 되면 예전에 그런 인식들이 있어요. 아, 이 지역 굉장히 후졌는데, 이 지역은 굉장히 안 좋았는데, 자, 그런데 이제 변화가 되고 있다라는 걸 뒤늦게 깨닫게 되면은 그때는 이미 지나간 거예요, 기회가. 자, 그래서 지금 저런 지역들도 변화가 되고 있는데 예전 같지 않게 저기도 지금 가격이 올랐지만 지금 외곽에서 경기도 외곽에서 또는 인천 외곽에서 자 지금 뭔가 가격대가 형성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흐름을 지켜보게 되면 GTX B 노선이 들어서는 자 인천 부평 일대의 재개발 자 그 지역을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 일단 수요와 입주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서울이에요. 지금 2021년도 자 물량 급감하고요. 내년에 더 급감합니다. 계속 급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자, 인천광역시 오늘 부평을 본다 그랬죠. 지금 입주 물량을 보게 되면 올해 지금 이 적정 물량보다 좀 적게 공급이 되는데 내년에 역대급으로 들어와요. 부평에서 지금까지 없었던 물량, 최대 물량이 들어오고 2023년도에도 들어옵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 이제 그 물량이 안정화가 되긴 하는데 자, 서울의 물량 굉장히 급감하고 있었죠. 근데 서울 바로 옆에 광명시가 있습니다. 자, 광명시 같은 경우에는 뭐 2021년도 물량 부족하고요. 내년 일부가 들어오긴 하지만 정비 사업장이기 때문에 그 크게 지장은 없을 것 같아요. 뭐 물량이 그렇게 확 막 늘어나고 문제가 될 정도로 들어오진 않기 때문에 자, 그리고 2023년도에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자, 부천시를 체크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여기가 이제 부평이면 여기가 이제 부천이고요. 여기가 이제 광명이에요. 그리고 이제 서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 차트 지금 수요와 입주 물량을 체크를 해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부천 같은 경우에는 그 부평과 인접하고 있는 지역인데 지금 물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적정 물량 이하기 때문에 부천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서울 부족하죠? 광명 부족한 편이에요. 적정 수준이라 보시면 되고 자 부천 같은 경우에도 적정 수준 이하다. 근데 부평은 물량이 2022년도 23년도에 역대급 물량이 들어온다. 자 인천에서 지리적 입지로 보게 되면 서울과 가까운 지역이 바로 이제 계양구, 부평구, 남동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교통편 같은 경우는 사실 부평구가 지금 남동구나 계양구보다는 철도 노선이 좀 걸쳐 있기 때문에 그래도 좀 괜찮은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GTX B 노선이 이제 들어오게 될 예정이죠. 그래서 미래 가치는 분명히 있고요. 자, 부평의 물량이라든가 앞쪽에 이제 광명시의 물량, 그다음에 서울 전반의 물량. 자, 그랬을 때 이제 인천 지역 내에서 이제 내년부터 역대급 물량이 들어오지만 일단 이 지역 내에서도 가장 빠르게 뭐 타격이 온다라는 전제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온다고 하더라도 이 부평 같은 경우는 빠르게 회복될 수가 있는 지역이다. 그런데 이제 주변의 지역의 물량들도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자 1호선과 7호선 라인 쪽으로 보게 되면 이제 광명시와 부천, 서울 자 이 출퇴근이 가능한 직주근접성이 가능한 GTX B 노선이 들어오게 되면 더 가능해지죠. 자 그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지금 물량이 좀 걱정되더라도 지금 일단은 이 인천권 내에서는 그래도 한번 이 전반적인 가격의 지금 흐름상 좀 저평가되어 있지만 지금 앞으로 신축이 될 수 있고 교통 호재가 있고 그다음에 직주근 접성이 좋아지면서 이제 정주 여건이 개선이 되기 때문에 지금 한번 1억 원대, 2억 원대에서 지금 뭔가 이 재개발 조합원으로서 이 신축 아파트가 되어가는 이 조합원이 돼서 이 아파트를 마련하는 것도 상당히 괜찮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디까지나 이와 관련해서는 제 개인적인 판단이고요. 여태까지 여러분들과 이 부동산과 관련된 이야기 지금 지난 한 4년간 이야기를 나눠왔는데 제가 크게 틀린 말은 안 했을 거예요. 제 영상들 다 기록에 남아 있으니까 뭐 제가 임장 갔던 지역이라든가 재개발이라든가 아니면 흐름이라든가 자 이런 내용들 체크해 보시면은 크게 틀리지 않았구나 라고 판단하실 텐데요.
하여튼 지금 현재 시점에서의 판단으로 보게 되면 지금 가끔 가다가 이제 신혼부부라든가 좀 자금이 부족하신 분들이 자 어디에다가 내 집 마련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다 원하는 입지는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게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자금이. 자 그러면 이제 미래 가치가 있고 정지 여건이 개선될 수 있는 지역을 좀 찾아 나서야 되는데 너무 지역별로 이제 그 편차를 뭔가 이렇게 선호하지 않는 지역이라고 해서 이 버릴 게 아니라 앞으로 좋아지는 지역인데 지금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생각으로 좀 지켜봐야 되는 지역 쪽으로 이제 공략을 하셔야 자 여러분들의 좀 자산이 불어날 수가 있다. 갑자기 제가 이야기가 좀 빨라졌는데요. 육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예, 좀 마음이 급해졌어요. 육아 생활을 한다는 게 이게 쉽지만은 않네요. 네. 지금 이 해당 지역이 지금 부평역이고요. 그래서 인천 1호선과 지금 국철 1호선 경인선이 지나가는데 여기가 이제 GTX B 노선이 이제 들어설 예정이죠. 예정 역사죠. 자, 그래서 주변에 이미 진행되고 있거나 지금 착공 중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P가 굉장히 많이 붙어 있고요. 구축 아파트들도 상승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여기 정말 얘기 많이 했었고 또한 북쪽으로 가면 이 상공역 일대 7호선 개통이 됐죠. 그래서 이 주변에도 이제 재개발 사업장이 많은데 자 여기도 언급을 정말 많이 했던 지역이에요. 근데 진짜 가격 많이 올라갔죠. 일단 부평 같은 경우에는 그 1호선 그러니까 급행열차가 정차하기 때문에 좀 빠르게 갈 거예요. 서울까지는. 근데 GTX가 들어가게 되면 더 빨라지겠죠. 자, 요 해당 지역에서 이제 제가 요 사이트 이제 부동산 지인이라는 사이트인데 자, 여기 보면 이제 구역 저 위치를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쪽에 부평 4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철거가 거의 완료가 된 상황이고 자, 그다음에 부평 2구역 같은 경우에도 지금 관리처분 인가가 떨어졌죠. 자,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게 이제 부평 2구역 쪽에 한번 물건을 체크를 해보시면 자, 5구제곱미터 기준으로 한 2억 원대에서 실투 자금으로 조합원이 될 수 있는 물건들이 좀 있고요. 자, 그리고 이 뒤쪽에 가게 되면 이제 상곡구역이라고 있어요. 상곡구역. 그 다음에 여기가 신촌구역이고요. 자, 이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뭐 그 10정 4구역이라든가 10정 5구역이라든가 또는 10정 3구역이 있습니다. 자, 이런 쪽으로 가게 되면은 투자금 한 1억 원대에서 지금 전세 끼거나 월세 끼고 또는 내가 정말 돈이 없으면 자 몸빵하러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1억 원대에서 대출을 약간 받아가지고 들어가서 이제 실거주 목적으로 취득하는 거죠. 물론 지금 실거주 목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지금 관리처분 인가나고 뭐 이주가 진행되는 재개발 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주비 대여금 무주택자라든가 1주택자 처분 조건부라면 지금 이주비 대여 승계도 가능하고요. 또 이사비도 부상일 경우에는 또 받아낼 수도 있습니다. 또 조합원 혜택이라는 게 있잖아요. 지금 보게 되면 여기도 재건축, 재개발, 재건축, 소규모 재건축, 가로정비, 소규모 재건축, 그리고 이쪽에 이제 그 백운 2구역이고요. 여기 재개발, 여기도 지금 위쪽으로 가면은 지도에서 잘랐는데 재개발, 요 아래쪽으로 가면 10정도, 재개발, 그래서 10정 4구역, 3구역, 2구역, 지금 재개발이 한참 진행 중에 있고요. 그래서 좀 넓게 보면은 여기가 이제 GTX 쓰고요. 여기도 이제 GTX가 정차를 하는데 자, 요 지역이 굉장히 인천에서 낙후됐던 지역이에요. 근데 요쪽이 거의 다 지금 갈아엎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요 해당 지역이 요쪽 주변에 재건축 재개발 또는 요쪽에 지금 재개발 진행하는 것들, 요 아래쪽에서 재개발 진행하는 것들에 비하면 가격 차이가 굉장히 크고요. 그다음에 지금 뭐 경기도 저 외곽 지역들 또는 지금 그런 지역들 보게 되면 뭐 가격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근데 앞으로 신축이 되고 서울 접근성도 좋아지고 정지 여건도 개선될 수 있는 이 지역에 자 이제 구역별 사업 속도에 차이는 있지만 자 1억 원대에서 지금 2억 원대에 지금 조합원으로서 신축 아파트에 자 입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자산도 불릴 수 있는 그런 지역이다. 자 그래서 지금 뭐 제 기준에서 좀 말씀을 드린 건데 자 여러분들 정말 자산이 없다고 좀 부족하다고 또 청약 당첨이 어렵다고 자 이런 고심만 하실 게 아니라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자금 여력에서 좀 어떻게 내 주거난을 해결하고 자산도 좀 불리고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신감 있게 살아갈까. 자, 이 자산이라는 거는요, 어느 날 갑자기 뚝딱하고 내가 부자 되는 게 아니에요. 자산이 막 불어나는 게 아니에요. 자, 시간도 필요하고요. 자, 시간을 똑같이 투자했다고 하더라도, 자, 누군가는 그냥 그대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인생으로 갈 수도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스터디를 하고요. 자,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진짜 묵직하게 관심을 갖다 보면은, 자, 여러분들도 분명히 이 자산을, 분명히 이룩할 수 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이제 부동산 중개업을 그만두고 정말 이메일이 됐든 전화가 왔든 문자가 오든 카카오톡 어떻게 전화번호 다 알고 오시는지 모르겠지만 연락들이 정말 많이 오세요. 근데 1억대 전후 또는 2억 원 정도 갖고 계신 분들이 이렇게 문의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3기 신도시에 청약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뭐 이런 주택을 지금 취득해야 되나 막 이런 고민들 많이 하시는데 뭐 하여튼 지금 신축 아파트면서 미래 여건이 좀 좋아지고 또 개선되고 예 그다음에 지금 사업 단계에 들어선 그런 물건들을 좀 찾다 보고 자 그리고 또 이제 그 가격적인 부분에서 지금 전반적으로 뭐 지방도 많이 올랐는데 좀 가격적인 면을 고려했을 때 그래도 좀 추천드릴 만한 지역이 어디 있을까 정말 고심하다가 오늘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도 굉장히 괜찮은 가격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저의 개인적인 사견이니까 그거는 여러분들께서 좀 그렇다라고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여기에 제가 갖고 있는 물건 1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상관없고요. 전혀 상관없는 지역이에요. 전 저기에서 중개업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일대에 가셔서 상담 받으시고 한번 알아는 보세요. 예, 그래서 선택은 뭐 알아본다고 해서 돈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한테 오히려 도움이 되면 도움이 되겠죠. 자, 하여튼 오늘은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고요.